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독서 교육 솔루션 키즈페어입니다. 저는 12월 키즈페어 진행을 맡은 부플런서 변정입니다. 오늘은 연말을 맞아 새 학기를 준비 중이신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송재환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작가님 간단하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초등교사 작가 송재환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오시는데 좀 밖에 날이 좀 많이 추워졌죠? 오늘 갑자기 추워졌더라고요. 오늘 겨울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날씨를 보니까 정말 그 연말이 왔음을 실감하고 있는데요. 연말이라고 하면 한 해를 마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이와 부모님들께는 또 새 학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예비 초등생 아이를 두었거나 초등 저학년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고민이 좀 많으실 시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시즌이 그 예비 초등 학부모들은 최고만 이제 긴장감, 텐션이 막 올라가는 시기. 그렇죠. 애는 이제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엄마가 왜 이래 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부모님들은 굉장히 부담감을 갖게 되죠. 내 아이가 입학을 해서 과연 적응은 잘 할까? 공부는 잘 할까? 친구들은 잘 사귈까? 뭐 이런 것들 걱정 때문에 굉장히 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시점에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부모님들이 내 애가 들어가서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죠. 그런 마음에서 막 영어라든지 막 수학을 갖다가 막 이제 압박을 갖다가 가하기 시작하시고 심지어는 막 선행 막 이런 식으로 그 많이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공부 쪽보다는 좀 기본 생활 습관을 먼저 좀 잡아줘라. 좀 그걸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 뭐 생활 습관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선생님이나 친구들 보면 인사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리 좀 잘 정리하고 그다음에 점심시간 되면 밥 좀 잘 먹고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기본 생활 습관이 잘 형성이 돼 있으면은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이쁨 받고 또 이쁨 받으니까 또 학교 가고 싶겠죠? 친구들하고도 관계도 좋고 이런 1학년 때 형성됐었던 그런 좋은 그런 이미지나 그런 관계들이 쭉 올라가서 5학년, 6학년 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공부보다도 기본 생활 습관을 먼저 좀 점검해 달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물론 생활 습관을 잡아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본격적인 학교 생활이 시작이 되면서 학습적인 부분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이들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글씨 쓰기 힘들어해요. 글씨 쓰기 아이들 시키면은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선생님 손가락이 부러지려고 해요. 뭐 이런 소리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선생님 땀 차가지고 미끌미끌해요. 뭐 이런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의 그 악력이 아직 그 힘이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글씨 쓰는 거 매우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한 10분 정도 집중하는 거, 앉아서 독서하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 꽤 돼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이 최근 들어서 집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기사를 통해서도 봤던 그 기억이 나는데 아이들이 점점 더 집중하기가 힘들어지는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수업 시간에 아이들 집중 못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제 뭐 접근이 그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어휘력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어휘력이요. 그러니까 어휘력이 높은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집중을 잘해요. 그런데 어휘력이 낮은 아이들은 집중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10마디를 하면은 9마디는 알아들어야죠. 근데 10마디를 하면 얘 7마디밖에 못 알아들어요? 그 아이가 집중할까요? 어렵겠죠. 엄마 입장에서는 너 그러니까 더 귀를 쫑긋 세우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쫑긋 세워도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야 하면서 딴짓을 하죠. 보통 근데 어휘력을 키우기 위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독서라고 그렇죠, 많이들 독서. 이야기들 하시죠. 그런데 독서 습관을 잡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저희 아이들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독서 습관이 왜 이 시기에 중요하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독서의 중요성은 뭐 어휘력, 이해력, 상상력, 창의력 뭐
그 문제 해결력, 배경 지식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운운하지만 네. 실제로 독서가 초등학교에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은 수업을 이제 듣잖아요. 근데 한 교시 수업이 네. 그 40분이란 말이죠. 네. 근데 40분 수업 중에서 교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부분 그 초등학교는 활동 위주의 그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활동을 갖다가 이렇게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활동 시간을 갖다가 주면은 아이들이 똑같은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아이는 굉장히 빨리 끝나고 어떤 아이는 굉장히 느리게 끝나고 그러면은 교사 입장에서는 조금 느린 아이들을 배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시간을 예를 들어서 활동 시간을 20분 줬다고 쳐봐요. 네. 그럼 20분을 주면은 아이들이 20분에 똑같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일찍 끝나는 아이들이 10분도 안 돼서 끝나요. 어, 그러면 선생님 다 했어요? 뭐예요? 음, 이제 이게 레파토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책 읽고 있어라. 책 읽으면서 좀 기다리라고 해요. 그냥 네. 그냥 멍하니는 못 기다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20분 활동 시간 중에 10분을 갖다가 그 활동 끝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10분은 남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시간을 독서를 하면은 독서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꽤 많은 분량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이런 시간이 자투리 시간이 남는다고요. 그 자투리 시간을 계속 활용을 잘 할 수 있으려면은 10분 독서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아이들은 선생님 다 했어요. 뭐예요? 이제 그 시간부터 계속 이제 딴청 비우고 딴짓을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합치면은 굉장히 큰 분량이라고요. 그래서 독서 습관을 반드시 잡아줘야 되는 그런 큰 이유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독서 습관을 어떻게 하면 잡아줄 수 있느냐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일단은 근데 안 되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어요. 5분부터 앉아가지고 어.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타이머 걸어놓고 좀 네. 5분 앉아가지고 책 읽기 그것도 이제 소리 내서 읽기를 네. 갖다가 한 5분 정도부터 시작을 갖다가 연습을 시켜주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5분 네. 되면 10분 정도를 이제 늘리고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 10분 정도는 네. 좀 이렇게 막 몸 베베 꼬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앉아서 책을 갖다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좀 형성을 갖다가 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네. 부모가 네. 책을 읽어야 된다. 책을 아, 읽는 그렇죠. 모습을 부모님이 분명히 보여주셔야지. 네. 부모님은 맨날 핸드폰,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시면서 책 읽어라? 그 실제로 5, 6학년 때까지 그 책을 정말 읽는 습관을 몸에 밴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네. 대다수가 누군지 아세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책 읽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말 있잖아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네, 아주 멋진 말씀이세요. 이런 말은 독서에서도 네. 철칙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럼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제 삶에서 어떤 부분을 가르치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뭐 시간도 내고 그리고 또 학교 공부도 동시에 하려고 하면 사실은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과별로 중요한 부분이라던가 이게 독서와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부모님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네. 같아요. 국어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초등학교 국어 같은 경우는 공부 안 해도 되는 과목이다.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지문들 읽고 이해하면 네. 국어 시험에서 뭐 최소 90점은 맞는 거다. 왜 그러냐면 국어 시험이라는 게 뻔하거든요. 지문 주고 한두 문제 달린 거. 네. 한두 문제 그 달린 대부분 내용들은 지문을 읽고 이해했는지를 묻는 그렇죠. 문제 패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문제 패턴이 초등학교 때만 그러느냐? 수능 시험에서 똑같잖아요. 실제로 한 문제를 1분 30초 정도에 풀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가능할까요? 그것도 다 오지선다예요. 그리고 그 지문도 다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이고 이게 국어 네. 문제인가 과학 문제인가 철학 문제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지문들이 즐비하고요. 그럼 그런 그 긴 지문들을 갖다 읽고서 이해를 갖다 하고 제 시간 안에 풀려면은 뭐냐? 반드시 이해력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 이해력을 평소에 쌓아두어야 되는데 네.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독서거든요. 네. 긴 줄로 된 책을 평상시에 많이 읽어서 이해력을 갖다가 높여놔야 그런 시험에
예,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수학은 저희 반 아이들 오늘도 수학 시험 봤는데 네. 아이들이 대부분 다 틀리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 단순 연산 문제가 아니에요. 서술형 문제라고요. 아. 그것도 긴 서술형 문제. 긴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 문제 길이가 막 5줄 막 이상 가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런 문제를 읽다가 네. 맨날 그래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머리가 뒤죽박죽 된 것 같아요. 막 이런 하소연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읽고서 식을 세워야 되는데 네. 식을 못 세워요.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요. 네. 그 어휘는 수학적인 어휘도 이해를 못 하지만은 예, 일상적인 어휘 같은 예, 이런 것도 못 하니까요. 시험 시간에 어쨌든 긴 서술형 문제를 읽고 이해하려면 반드시 독서를 통해서 네. 이해력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럼 사회나 과학 뭐 1, 2학년 통합교과가 있죠. 네. 이런 과목들은 또 독서하고 관련이 있느냐? 네. 매우 관련이 깊죠. 특히 이런 과목들은 배경 지식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배우는 주제와 관련된 그 책을 갖다가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에 따라서 배경 지식의 양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회과학 이런 것들은 배경 지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역시 독서와 관련이 있다. 네. 국어 교과뿐만 아니라 교과 전반에 걸쳐서 이제 독서는 필수 덕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가님께서는 네. 그러면 지금 보유 중이신 도서가 얼마나 좀 되실까요?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네. 한 2,000권 정도 되려나요? 그렇게 많으세요. 네, 역시 장서량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새로운 책을 구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인테리어상 예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책의 구매를 조금 꺼려 하시거나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이라서 책은 사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러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그리스 사람들은 네. 그 도서관을 별명을 뭐라고 지은지 아세요? 글쎄요. 영혼의 치유 장소라고 예, 불렀다고 하던데 그 말은 그 도서관에 가면 영혼이 치유가 돼요.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가 되고 심란했던 마음들이 치유가 되고 네.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에 책이 많은 그런 환경에서 그런 네. 물리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예,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죠.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책 한 권도 없는 그런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제가 볼 때는 영혼이 황폐화되지 않을까 그런 좀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 가정에 좀 그 책이 많이 좀 비치 되어 있는 환경이 좋다. 그리고 또 그런 연구도 있어요. 실제로 집안의 보유 장소와 아이의 학업 성취도는 정비례한다. 예, 그 실제로 몇 년 전에 그걸 조사를 갖다 한 적이 있어요. 뭐 네. 1,000권 이상이 있느냐, 네. 500권 이상 있냐, 200권 있냐, 100권도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했는데 놀랍게 그 완전 정비례인 거죠. 네, 작가님. 책이 없는 환경은 아이들의 영혼을 황폐화시킨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책을 살 때 네. 보다 더 좋은 책을 선정하기 위해 네. 작가님만의 꿀팁이 좀 있다면 공유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새 책을 사는 원칙을 좀 네. 옷 사듯이 새 책을 옷 예, 사듯이. 옷 사듯이 좀 사줘라. 네. 그 어머님들 그 맨날 그 옷장 열어보고는 입을 옷이 없어 이러면서 맨날 한탄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옷장 열어보면 100벌도 더 있는 것 같은데 입을 옷이 없어. 네. 그러면서 새 옷 사러 가시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 책을 사줄 때도 그렇게 네. 사줘야 된다. 우리 얼마 전에 사줬잖아가 아니라 네. 애들 읽을 책이 없어. 읽을 만한 책이 없어. 그리고 그것은 새 책을 사달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네. 책을 갖다가 좀 그런 식으로 사주시고 그다음에 좀 주식 투자로 비교를 하자면은 네. 몰빵 투자는 안 돼요. 예, 분산 투자로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그 책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한 번에 막 그냥 한 100권 딱 사주고 네. 자, 올해 끝. 그리고는 이제 신경 안 쓰고 지고인데 분산 투자로. 예, 분산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1월 사주고 2월 사주고 3월 사주고 조금씩 그때 아이 손잡고 서점에 가서 이렇게 사주셔야 이게 예, 아이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 책을 사는 게 부담스럽다면 네. 동네에 있는 도서관들 요즘에 많잖아요. 도서관 많이 애용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도서관 애용하실 때는
특별히 좀 그 도서관 사서하고 좀 친분을 좀 쌓으셔가지고 아, 사서와. 좀 맛있는 거 있으면 가서 좀 하나 사다 드리고 그래서 그 사서가 이 아이가 누구고 난 네. 이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 뭐고 난 지난번에 뭘 빌려갔는데 다음에 뭘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권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사서분들하고 좀 친분을 좀 쌓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와 같은 북플루언서나 북큐레이터 일을 하시는 분들도 네. 결국에는 아이가 책과 친해지기 위한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서관 사서와 네. 친해질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게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고전 사랑에 대해서 좀 남다르신 걸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예전에 고전이라고 하면 일단은 어렵다, 난해하다, 그리고 외국 고전의 경우면 어려운 외래어 같은 걸로 긴 단어들이 나오니까 꺼려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 저학년들이 고전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고전은 시간의 검증을 받은 책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의 검증을 받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네. 아무리 베스트셀러 이게 뭐 책의 힘인지 아니면 마케팅의 힘인지 우리는 구분할 재간이 잘 없거든요. 네. 근데 이 그 고전들이라는 것은 시간의 그 필터링을 다 견뎌내고 검증을 네. 받은 책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네. 고전을 우선시해서 읽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요즘에 베스트셀러를 갖다가 읽는 게 순서인데 대부분 아이들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다 거꾸로 하고 있죠. 요즘 거 읽고 그다음에 네. 시간이 나면은 뭐 이렇게 고전을 갖다 접근하는데 일단 저학년 아이들도 이제 고전을 갖다가 읽을 필요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 책의 가치 면에서 네. 일반 책과 고전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빗대입니다. 일반 책이 아메리카노라고 하면 네. 고전 책은 에스프레소다. 어. 이건 엑기스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고전을 갖다가 이 저학년 아이들도 이제 읽으면 좋다는 게 이 네. 고전 이 책들은 대부분 다 좋은 가치관을 갖다가 형성시켜주는 그런 책들이거든요. 근데 네. 우리 저학년 아이들은 이제 가치관을 막 형성해가는 시기잖아요. 네. 근데 이때 좋은 책을 갖다가 읽으면은 좋은 가치관을 갖다가 형성을 갖다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학년 아이들도 고전을 읽으면 굉장히 좋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작가님의 책에서 봤었던 그 내용이 좀 생각이 나는데 고학년 친구들보다 저학년이기 때문에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네. 고전을 읽었을 때 효과가 더 배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서 네. 그것도 좀 기억에 많이 남는 말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비 초등학교를 두신 어머님들께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큼은 꼭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작가님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다라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는 거죠. 어차피 이제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는 아이는 긴 여정을 떠나는 이제 그런 발걸음, 첫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 초등 공부는 모든 게 다 독서로 연결이 되니까요. 책 읽기 게을리하지 않으시면서 책 읽기 힘을 좀 신뢰하고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꾸준하게 책을 읽히시면은 네. 나중에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이렇게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그 믿음이 팍팍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이제 당장 집으로 가서 저희 아이들과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데 한번 노력을 좀 더 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송주현 작가님을 모시고 독서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새학기를 준비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우리 아이 독서 교육 솔루션 12월 키즈페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